첫 번째 문제. 자, 계산기 더한 결과를 출력해 달래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클래스한테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내가 객체화하지 않고도 요 메서드를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객체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A 계산기, 그 다음에 new 계산기, 이런 식으로 객체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라면 A 계산기라는 녀석한테 이 더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냥 객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쓸 때, 그때는 뭐 쓰면 된다? 스태틱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이게 되려면 계산기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니까 계산기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실행했을 때 더한 결과로 화면의 출력이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여기 int 보이죠? 넘겨준 값이 여러분들 정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매개 변수로 정수 2개, int를 2개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딱히 이제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void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자, 이러고 나서 또 실행해보면 당연히 뭐라고 한다? no argument, 너 인자값 2개 있는데 매개 변수 안 넣지 않았냐? 그럼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또 출력해보면 당연히 여가 뭐래요? 자, non static이래요. 즉, 네가 지금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화하지 않고 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너가 이걸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야 돼. 정적 메서드로 만들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왜? 객체화하지 않고 클래스가 로딩이 됐을 때 그 메서드도 같이 로딩이 되면서 사용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 메서드가 뭐가 돼야 된다? 스태틱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행해보면 뭐 일단 정상적으로 코드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실행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한 게 잘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요 SOT에서 플러스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합쳐지니까 얘는 소가로로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출력이 되는지 볼까요?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뺀 결과를 화면의 출력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복사해서 뺀 결과를 화면에 출력. 자, 얘는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곱한 결과죠. 자, 곱한 결과도 똑같아요. 그냥 요거를 어떻게 A 곱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되죠.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신 거면 문제를 잘 푸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죠. 여기서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int 결과라는 거는 뭐예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라고, 결과 앞에 int라고 쓰게 되면 얘는 int 외의 값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바의 최상위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기라는 합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10 플러스 20이라고 썼을 때 이 녀석이 뭘로 변신할 운명? 30으로 변신할 운명이기 때문에 이 결과라는 변수에는 30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 합이라는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지만 이 결과가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있으려면 클래스 계산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없이 실행해보면 내가 문제를 못 풀겠다면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겠죠. 자, 베리어블 계산기,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변수인데 지금 얘가 없기 때문에 너 이거 못 쓴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클래스. 자, 그러면 이러고 다 실행해보면 이번에 뭐래요? 한 메서드인데 얘는 매개 변수로 int를 2개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void로 일단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void 합. 자, 그리고 또 실행해보면 당연히 argument, 즉 인자값 없다, 매개 변수 없으니까 매개 변수 좀 써줘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실행해보면, 자, 이번에는 스태틱이 아니래요. 너가 지금 객체화하지 않고 너 한 메서드 쓰고 있으니까 요거 객체화하지 않고 쓰려면 스태틱이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죠? 자, 여기 중요한 거죠. incomplete type void cannot be converted to int. 야, 너가 지금 결과라는 변수한테 주고 있는 거는 void다.
자, 우리가 결과라는 변수에는 정수 이외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보이드를 주면 안 돼. 이 합이라는 메서드의 타입은 인트여야 돼. 인트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이 된다는 건 아니고, 자, 이러고 실행해보면 missing return statement. 왜냐면 int라고 썼기 때문에 함수에다가 우리가 리턴 타입을 정해주면 이 리턴에 대한 건 뭐다?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합이라는 거는 A하고 B가 더해진 결과니까 리턴이라는 거는 뭐예요? 함수 실행된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A라는 B 그 인자값으로 넘겨받는 값으로 더해지길 원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해줘야죠. 그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코드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 차하고 곱을 또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차, 그 다음에 곱. 자, 차는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인자값이 2개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몇 개? 2개여야 되고, 인자값이 만약에 1개면 매개 변수도 1개. 인자값 안 넘겨준다면 매개 변수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하나의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지켜줘야지만 이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와 같이 출력되게끔 만들어 달래요. 자, 보시면 이제 예시라는 게 있는데 이 one to sum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one to sum이라는 건 뭐냐면 넘겨준 값을 1부터 3까지 더한 결과, 그 다음에 얘가 10이라는 거는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해달라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하겠으면 여기다가 일단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일단 객체화 했어요? 안 했어요? 객체화 안 했다는 건 얘가 뭐다? one to sum이 스태틱 메서드다. 그러면 여기다가 void. 자, 그 다음에 근데 one to sum이라는 함수를 void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면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가 정수여야지 결과 1, 결과 2라는 녀석이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int라 써줘야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인자값 하나 넘겨주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로도 여러분들이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자, 실행해보면 당연히 리턴 안 했다고 뭐라 하니까 저는 뭐라도 리턴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행하면 00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문제를 못 풀겠다 하면 그냥 연속된 수열이라도 출력을 해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사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num이라고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콘솔 창에 여러분들이 1부터 3,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출력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더해야 되는 거죠. 자, 더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고 제가 뭘 마련해야 된다? sum이라는 변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다가는 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sum은 sum 플러스 i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 sum이 어떻게 출력되는지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sum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턴 했을 때 뭐 주면 돼요? sum 넘겨주면 되는 거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sum의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결국에는 결과 이렇게 넘겨준 거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죠. 뭐예요? 자, n to sum이래요. 얘는 뭐예요? 그냥 n to sum이라는 거는 2부터 3까지 더한 결과, 5부터 10까지 더한 결과, 요거 출력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n to sum이라는 것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얘가 넘겨준 이 데이터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실행된 결과값이 정수여야 되니까 i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값을 몇 개 받아요? 2개 받고 있죠. 저는 여기다가 int start라고 쓸 거고요, int end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시작값이고 얘가 끝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기본적인 원형을 쓸 거예요. int i는 1, i는 10, i 뿔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그냥 뭐예요? 단순히 그냥 1부터 10까지 출력해주는 반복문에 불과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시작점과 끝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1에다가 뭘 줄 거냐면 스타트를 줄 거고요, end에다가 10에다가 뭘 줄 거냐면 end를 이렇게 넘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넘긴 값이 2개이기 때문에 2부터 3까지, 얘 같은 경우는 5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합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한다 했어요? int sum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 sum 플러스는 i 맨 마지막에 리턴 했을 때 sum 넘겨주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5하고 45가 잘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푼 문제가 프로그래머스 알고리즘 문제로 따지면 레벨 0 문제입니다. 0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자, 정리하면 내가 객체화하지 않고 그 메서드나 변수를 사용한다 하면 뭘 쓰면 된다? 그 메서드랑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된다. 그러면 스태틱은 언제 실행된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그때 클래스가 함께 로딩이 되면서 그때 딱 한 번만 만들어지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 만들어졌을 때 그 스태틱 변수나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에요. 오직 클래스에만 존재하지 걔네들은 객체마다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화하고 나서 걔네들을 쓰는 건 안 되고 객체화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에 로딩되어 있는 걸 쓸 때는 그 변수나 메서드 앞에 int를 붙인다. 자, int가 스태틱을 붙인다. 그러면 스태틱을 붙이면 걔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화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뭐가 된다? 공공자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